네, 안녕하세요. 조성호입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방금 점심 먹고요. 점심 저는 늘 항상 그렇지만 도시락 싸갖고 와서 먹었어요. 이 용산 물가가 장난이 아니어서 점심 10,000원 이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미슐랭 원스타 받았다는 닭갈비집이 근처에 하나 있는데 1인분에 14,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일단 돈이 많다는 거고 사람들이 자영업 해보면 알아요. 어, 돈이 잘 벌리면은 물가를 올려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요. 돈이 안 벌리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러면 가격 올리면 손님 떨어질까봐 감히 가격을 못 올립니다. 근데 막, 이 가격에도 팔리네? 조금 더 올렸어. 근데 팔리네? 이렇거나 아니면 내가 사실 좀, 힘들어. 막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일 못하겠어. 일 더 들어와도 일 못해. 아니면 막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가격에는 어차피 내가 이 주문을 다 소화를 못해. 닭고기 하루에 10마리밖에 못 파는데 막 11마리 주문이 들어와. 그러면 가격을 올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다는 거죠.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돈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그럼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중에 돈이 있을 때 가격이 막 올라가죠. 그럼 남들은 그 가격에도 계속 사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돈이 시중에 많으니까 이 돈을 잘 아껴서 투자를 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시기다라고 저는 그냥 육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비싼 아파트 근처에 가면 비싼 아파트가 그러니까 부자끼리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부자끼리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아파트 값이 되게 비싸죠. 부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아파트 근처는 아파트 값이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 부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부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비싸다는 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비싼 거니까요. 그러면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왜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시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최근에 정말 제가 가슴에 와 닿게 깨달은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는 건데 일단 언제 값이 떨어지냐면 내 옆집이 팔아달라고 부동산에다가 물건을 내놓으면 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아파트 값 비싸게 판다고 해서 내 아파트 값이 가격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내 옆집 사람이 나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2개 뭐 방 4개 화장실 2개 비슷한데 그 아파트 주인이 아파트를 팔겠다가 부동산에 내놓으면 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급매로 막 싸게 내놓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시세로만 내놔도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 옆집 사람이 얼만큼 아파트 가격, 내 옆집 사람이 얼만큼 이 부동산을 팔지 않을지가 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내 옆집의 옆집, 또 그 옆집의 옆집, 그 옆집의 옆집. 그러면 토지는 굉장히 연속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다 연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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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에 계속 따지고 가보면 사실은 그냥 한반도 남한 전체가 그냥 다 옆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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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으로 하면 다 옆집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다 사실은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다 주고받습니다. 물론 뭐 강남구, 뭐 서초구, 송파구, 뭐 용산구, 뭐 마용성, 뭐 금광구, 노도강 이런 식으로 좀 구별로 분리돼서 그 구가 하나의 어떤 약간 색깔을 달리하는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색깔이 달라지는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소득 수준별로 모여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뭐 어느 강남구 뭐 그다음 뭐 서초구 그다음 어디 해서 금강구 노도강까지 25개 구가 사실은 소득 수준으로 어느 정도 끼리끼리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구들이 이제 형성이 됐죠. 좋든 싫든 사실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흔히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대출을 해줬는데 이 아파트가 10억짜리야. 그러면 80% LTV, 그러니까 10억짜리면 8억까지 대출을 해주면 되지. 아니 왜 내 소득이 왜 궁금해? 내가 얼마를 벌든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이 아파트 넘겨가지고 10억에 팔아가지고 8억 은행 너네들이 가져갈 거잖아. 근데 내 소득이 왜 궁금해?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소득이 8억을 빌려서 내가 8억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없는 소득이라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냐면 한 40% 정도 이상 원리금으로 매달 상환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봐요. 내가 예컨대 200만 원 버는데 40%면은 어쨌든 80만 원이잖아요. 한 80만 원 이상, 한 100만 원 정도 내가 막 원리금으로 대출 이자로 낸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좀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120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120만 원 갖고 못 살면 잘못하면은 연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가 돈을 못 갚아.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은 그걸 경매로 강제로 판단 말이에요. 경매라는 건 내가 부동산에 내놓지 않아도 은행이 부동산에 내놓는 거예요. 은행이 내놓는 부동산이 어디예요? 법원이죠. 은행의 부동산이 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원으로 강제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나뉘지만 어쨌든 강제로 경매를 하는 거죠. 그럼 팔리면은 그 팔린 집의 옆집은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경매는 안 그래도 좀 더 싸게 팔리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떻게 뭐 사업을 하다 망했어. 그래서 하필 나만 망한 거야. 그래서 나만 연체를 한 거야. 그래서 내 집만 팔렸어. 그러면 사실은 은행은 문제가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컨대 경기가 너무 불경기가 돼가지고 내가 소득이 갑자기 너무 줄었어. 막 코로나처럼 소득이 줄어가지고 도저히 원리금을 못 내. 대출 원리금을. 그래서 은행이 경매로 넘긴 거라면 나만 어려울 리가 없잖아요. 내 옆집에 사는 아저씨는 닭갈비집, 예컨대 나는 뭐 부동산, 또 내 옆집의 옆집은 뭐 예컨대 뭐 떡볶이집 하는데 다 같이 어려워. 그러면 경매 물건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 그 시세 자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옆집도 살면 공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야 가격 떨어진다 보다. 그러면 막 돈을 벌어. 막 내가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어. 그래도 가격 빠진다 그러면 더 빠지기 전에 팔려고 막 사람들이 판다고요. 그러면 팔기 시작해. 그러면서 우르르 가격이 무너지는 경우가 그게 바로 금융 위기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부자들이 모여 살아? 부자들이 모여 살면 대출도 돈이 많으면 현금 부자 같은 경우는 대출도 별로 없잖아요. 대출이 있다고 해도 현금이 많이 수입이 생기니까 원리금 잘 갚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강제로 은행이 경매로 넘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막 돈이 급해야지. 은행이 강제로 은행의 부동산인 법원에다가 경매 부동산을 내놓지 않더라도 내가 돈이 막 급하면은 내 집을 팔아서라도 뭐 사업 자금으로 쓰는데 내가 돈이 많아. 자산이 탄탄해. 그러면 은행도 내 집을 강제로 못 팔고 나도 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 옆집이 매물로 안 나오니까 내 집 가격이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DSR, DTI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결국은 야, 너 돈 얼마나 벌어? 아니, 당신 뭐 근저당권 설정해 가는데 내 소득이 왜 궁금해요? 아, 왜 궁금하냐면 너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니네 집이 팔리면 잘못하면 니네 집 가격만 빠지는 게 아니고 옆집도 빠지고 옆집도 빠지고 가격이 다 빠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8억 빌려주고 7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은 셈이 돼. 그러면 7억 경매로 넘겨봤자 8억을 다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은행한테 돈 빌려준 일반 국민들이 자기 돈 빌려준 돈이 은행에서 손해가 나면 자기 돈 못 받을까봐 뱅크런 은행으로 달려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경제 위기, 금융 위기거든. 따라서 너 소득이 나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차주들한테. 어떻게 조금 부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집값이 탄탄하게 방어되는 이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이해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